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한방 채식 기린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이현주 한약사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채식 운동을 하는 고기 없는 월요일의 한국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약국에서는 음식 처방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있는데요. 순식물성 한약재와 음식 처방을 통해서 20년 정도 활동을 해왔습니다. 흔히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대사증후군은 이제 대사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증후군이죠. 대표적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증상이 있는데 또 거기에 베이스로 비만한 증상이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게 다른 증상으로도 같이 합병돼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대사증후군이 떨어지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에서 이렇게 몸에 들어오는 모든 물질들은 다 간에서 해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든 아니면 숨을 쉬면서 이렇게 발암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든 또 피부를 통해서 화장품을 우리가 바르든 이런 화학물질들 또 어떤 발암물질들 또 영양물질들을 모두 다 간에서 해독을 하고 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독소를 해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양물질들도 대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문제는 간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즉 독소가 과잉이 되고 영양이 과잉이 됐을 때 간의 기능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숙제가 많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연령대가 이제 40대에서 50대 그때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전까지 이제 회사를 다니거나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술을 드시고 이제 식습관이 어그러지기 시작을 하죠. 또 야식으로 뭔가를 이제 그 직장 갔다 와서 뭘 드시거나 그래서 이런 몸에 이제 독소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40대가 넘어가면은 한 번에 훅 하고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간이 감당이 안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그 끼니가 불규칙하면서 저녁 식사에 술과 고기를 드시고 그리고 이 술을 조금 과음을 한 일주일에 5일 이상이다. 이런 분들은 99.9% 대사증후군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이 이제 가족력에 따라서 당뇨가 먼저 오시는 분들, 이 당뇨가 오는 분들은 이 당분 수치가 높은 음식을 주로 많이 드시거나 정제 탄수화물 섭취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흰쌀, 흰 밀가루, 또 정제 당류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흰 설탕, 또 소금도 정제된 정제염이 들어간 그런 음식을 만들어 먹었을 때 또는 이제 외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정제 당류로만 주로 식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걸리시는 분들 대부분 외식 위주의 식습관을 고혈압은 그 가족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드셨던 음식을 아들이 먹게 되면 아들이 같은 음식의 염도와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당분류를 섭취하게 되는 거죠. 최근 현대의 그 이제 후성 유전학에서는 이 우리가 아무리 유전적으로 어떤 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성이나 모성의 어떤 식습관들이 여기에 스위치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후천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이 스위치를 온하고 오프할 수 있는 키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쉽게 말하자면 아무리 내가 부모로부터 고혈압이나 당뇨의 유전적인 유전인자를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식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이 당뇨나 고혈압의 유전자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그런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았다고 해도 내가 건강한 어떤 식단을 유지하지 않으면 내 뇌에서부터 당뇨나 고혈압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후성 유전학에서도 증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분들에게 조심하셔야 될 음식군들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제 정제 탄수화물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가 바로 포화지방류입니다. 포화지방의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동물성 지방이죠. 동물성 식품들, 특히 고기, 이제 이렇게 고기를 또 가공한 것들, 가공 육류들이 안 좋고 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바로 치즈인데요. 치즈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치즈 자체가 또 트랜스지방입니다. 그래서 치즈나 버터와 같이 유제품을 가공한 식품들은 바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군에 속하는 식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HO 같이 세계보건국에서 고기는 특히 붉은색 육류는 발암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들이나 어디 고기를 선물을 하시면은 빨리 암에 걸리라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영양학이 바뀌었고 식품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햄버거와 함께 곁들여오는 프렌치 프라이, 뭐 감자튀김, 또 피자 한 판에 감자튀김, 이게 아주 세트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웨지 감자 뭐 해서 이렇게 감자를 굉장히 다양하게 튀겨서 먹고, 또 아이들도 제가 이제 이렇게 학교 가서 급식을 점검을 해보면 주로 튀김류가 나오는 날은 잔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돈가스, 뭐 생선가스, 습관이 튀김 음식을 너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튀김 음식은 식재료 자체의 안정성을 둘째 치더라도 기름 자체가 트랜스 지방이기 때문에 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아토피에 걸려서 오는 친구들을 보면 튀김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른 중에서도 성인 중에서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이 대사 기능 저하로 인한 증후군을 갖고 있는 분들도 튀김류를 식단에서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튀김류를 빼는 것은 사실은 또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 또 외식을 줄이는 것과도 연관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 답은 알고 있어요. 집밥을 먹고 한식으로 좀 담백하게 먹고 부모님이 정성껏 조리하신 거, 집에서 손수 요리한 거를 먹으면 병에 안 걸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또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로 건강하게 내가 먹을 수 있는 식단을 어디서 구현할 수 있는지 식당을 좀 찾아보신다든지, 요즘은 또 주문식도 굉장히 다양성이 있어요. 주문식도 그런 것들을 자꾸 주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똑똑한 소비자가 이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단을 자꾸 요구하시다 보면 식당 주인분들도 바꾸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식당 주인분들이 병에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병에 걸린 음식을 파는 게 싫은데 이렇게 해야 돈이 되니까 판다고 하시는 분들 하소연 들을 때는 좀 속상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식 문화든 어쨌든 주문식이든 건강한 음식을 자꾸 팔 수 있는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해야 될 3가지 음식 말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될 게 뭔가, 일단 몸을 간을 해독시켜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대사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이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오기 때문이죠. 그러면 간을 해독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식품은 바로 녹색 채소류입니다. 녹색 채소류와 또 단일식품으로는 마늘이나 강황과 같은 식품을 들 수가 있는데요. 또한 이렇게 컬러푸드죠. 컬러가 굉장히 풍부한 안토시아닌이라든지 플라보노이드와 같이 색깔이 풍부한 식품들은 간에 있는 독소들을 이렇게 다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 끼의 식단에서 내가 만약에 이걸 다 섭취할 수 없다, 그러면은 몰아서라도 이런 것들을 꾸준히 드실 수 있는 식단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후 대책을 여러분들은 뭘로 생각하시나요? 뭐 아파트, 부동산, 아니면 주식 투자, 뭐 이런 걸 생각하시기 전에 건강이 주요 노후 대책이셔야 되는데요. 건강한 노후를 맞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식단에 대한 전략이 필요해요. 식사 전략에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바로 녹색 채소류입니다. 녹색 채소류는 타임즈에서 선정한 슈퍼푸드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미량 영양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몸에 있는 독소들을 다 해독해 줍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또 드셔야 될 게 컬러푸드들, 색깔이 풍부한 음식들,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과 같이 이렇게 색깔이 풍부한 음식들을 집중적으로 내가 매 끼니마다 먹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몸에 들어오는 안 좋은 것들 3가지 말씀드렸죠.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그리고 가공식품류, 이런 거 제하시고, 그 다음에 몸에 적극적으로 영양을 공급해주면서 해독을 시켜줄 수 있는 녹색 채소류, 컬러푸드류, 그 다음에 반드시 통곡류로 음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정제 당뇨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쌀밥 먹는 문화잖아요. 근데 이것을 현미밥으로 바꾸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현미밥뿐만 아니라 통곡류, 통밀, 통보리, 그 다음에 통율무와 같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곡류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섭취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유를 대신해서 두유라든지 아몬드 밀크나 오트 밀크와 같은 비건 밀크류로 바꾸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